송영길 대표가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야, 이게 그러면 586 그룹의 용퇴가 진행될 것이냐라는 관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하는 예언은 이겁니다. 민주당 586 정치인의 은퇴는 없다. 네, 이렇게. 송영길 대표는 뭐 본인이 선언했으니까 그렇지만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제 예언입니다. 한 명도 없어요? 용퇴가? 뭐 플러스 자기 사정 때문에 네. 자기 사정 때문에 뭐 한두 명 더 있을 수는 있죠. 네, 그러나 이게 무슨 분위기, 흐름이 돼가지고 586 그룹이 줄줄이 용퇴 선언을 하는 일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면?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네. 아니요. 한두 명은 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자기 사정에 의해서. 이게 이제 586 용퇴론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2016년부터 나왔죠. 2015년에도 있었어요. 2015년에 지금 이동학 지금 최고위원이잖아요. 그 이동학 최고위원이 당시 이제 청년 혁신위원이었는데 그때 이인영 지금 이제 통일부 장관한테 편지를 쓰죠. 네. 그래서 이제 희생을 해라. 자기 희생을 하고 험지에 출마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586들한테 이제 그만큼 누렸으니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때 어땠어요? 그때 이제 이인영 당시 의원이 편지를 회신을 했죠. 네. 거기에다 답을 하면서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잘랐죠. 그러면서 자기의 역할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단 한 명도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았죠. 근데 이때의 그 586 그룹의 그 아성, 뭐 단단한 뭐 그런 기득권 의식 뭐 이런 것들을 좀 봤죠. 근데 이제 그거는 벌써 그러면 이제 그건 7년 전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도 한번 보세요. 이제 올해 작년이죠. 최근에 민주당에서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조사가 됐었잖아요. 그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돼서 발표가 났잖아요. 그때 이제 투기 의혹자로 분류된 사람들이에게 탈당 공고가 내려졌잖아요. 네. 그때 그 대상을 보면 우상호, 김수홍, 김한정, 오영훈, 김회재. 이 586 그룹만 해도 이 5분입니다. 이 5명에게 탈당 공고가 내려졌는데 한 명이라도 탈당했나요? 안 했죠. 네. 우상호 전 원내대표부터 모범을 보였죠. 탈당은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하면서 모범을 보였고 그 뒤로 뭐 이제 또 이것도 흐지부지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불출마 정계 은퇴잖아요. 불출마라는 것은 용퇴라는 건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건데 이 탈당마저도 거부하는 그랬던 분들이에요. 불과 작년에 그랬던 분들이 지금 자기 정권을 정치 생명을 내 스스로 끊겠다라는 선언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 송영길 대표의 발언, 이 선언은 이재명 후보조차도 몰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민주당 내부 586 그룹이나 내부에서 논의조차도 되지 않은 채 송영길 대표가 지금 판세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냥 혼자 던진 거죠. 근데 이제 다른 586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야, 송 대표 너는 5선이에요? 4선이에요? 5선. 5선까지 했고 인천시장까지 했고 지금 네. 당대표까지 너 다 해먹었잖아. 왜 우리까지 물귀신 작전이라 물귀신이냐 너? 이렇게 이제 반발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네. 나는 겨우 초선 배지 달았는데 고생만 하다가 왜 나한테 같이 가자는 거야? 이렇게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선언은 그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고 오늘 또 이제 그 종로구청장 종로구의 그 무공천 발표를 했잖아요. 네. 송영길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종로구청장 출마 준비를 하던 김영종 지금 현 구청장인가요? 이분이 자기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근데 이분은 물론 이제 586 그룹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당의 무공천 방침에 반발을 하는 목소리가 제일 먼저 터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송영길 대표의 급작스러운 일방적인 선언이 이게 어떤 파도를 만드는 데는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예언입니다. 근데 진짜 이재명 후보랑 상의 안 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종로나 청주 상당, 안성 무공청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랑 상의 안 하면 내릴 수 없는 결정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런닝메이트 네.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상의하는데 자신의 불출마는 상의 안 했을까? 그러니까 뭔가 찝찝해요. 그것도 쇼다? 계속 남아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쇼다? 안 느껴져요. 오늘 안 그래도 송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다른 현장에 있던 이재명 후보에게 소식이 전해지니까 기자들이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이재명 후보의 반응은 진짜 모르겠어요. 뭘 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송 대표 뭐 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건 김무성 무대 목소리 아니에요? 김무성은 이겁니다. 돈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 반응도 약간 조금 발연기의 냄새가 나기는 하는데 네, 근데 발연기다. 저는 이게 이재명 후보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를 떠나서 예. 어쨌든 모르고 있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네. 근데 이게 민주정당의 모습인가? 이런 전격적인 발표가 대표가 그냥 막 질러버리고 이런 게 민주적인 정당인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미애 전 장관한테도 용퇴해라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김성평 평론가 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용퇴할 자리가 없다고 하겠죠. 자기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리도 없는데 또 어디서 사퇴하란 말이냐? 네. 이렇게 나오시겠죠. 예, 송영길 대표. 예. 예, 송영길 대표의 일방적인 선언 이후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여기서 후속 발언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없으면 네. 당 대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면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 후속 발언으로 나온 게 네. 이미 지난번에 서울시장 경선 출마하면서 총선 불출마 선언했던 우상호 의원의 재탕 총선 불출마 확인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총선은 불출마한다는 건데 제가 또 우상호 의원 측근 통해서 알아보니까 다음 6월에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는 또 경선 또 출마하시겠대요. 아, 그럼 총선 불출마고 네. 서울시장 경선은 또 출마한다고 합니다. 아니, 가서 봐. 송영길 시장이 인천시장을 했는데 서울시장에 또 뜻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 우상호 의원이. 아, 우상호. 그러니까 네네. 이 그나마 따라 나온 쇄신의 목소리가 새로운 불출마나 정계 은퇴 용퇴가 아니라 이미 총선 불출마 선언했던 우상호 의원의 재탕 선언인데 그런데 우상호 의원은 총선을 안 나온다는 거지 지선을 안 나온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되게 미련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잘 들어야 되겠군요. 예. 총선 불출마.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대선 출마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정계 은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만 안 나온다는 거고 아까 아주 예리한 지적이 나왔는데 7인회가 임명직 안 받겠다 했잖아요. 송영길 대표는 임명직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21대 국무총리. 총선 임기 끝나고 이재명 정부 만약에 이기면 그럴 리 없겠지만 임명직으로 어디든 뭐 총리든 장관이든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감동이 없는 쇄신이라는 거죠. 이게. 그 저는 민주당에서 다음 총선 때 불출마하는 586 의원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들의 노림수는 또 있죠.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빠져나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 저는 이게 그분들이 뭐 나이가 그 정도 됐고 오래 했으니까 은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분들이 좋은 내용을 보여주면 계속 하셔도 되는 건데 그 내용을 안 보여주고 자꾸 이제 불출마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득권 내려놓기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송영길 대표 선언 중에 그 발표 중에 다음 지방선거에서 20, 30대를 30% 공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그게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파격적인 제안으로 아마 꼽았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30대인 제가 좀 네. 짧게 말하면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청년 할당제 저도 준다고 만으로 해서 30대예요. 네, 청년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 오산이죠. 예. 그 대부분의 청년들 반응은 예. 아니 우리는 할당제 자체가 필요 없다. 아하. 다만 이 공정한 경쟁을 원하고 예. 2030들이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서 정치권이 제대로 알고 반영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돌풍 일으키면서 전대에서 승리한 이후에 청와대 대응이 박성민 청와대 1급 청년 비서관 발탁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때 엄청난 역풍을 청와대가 맞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청년 세대가 원하는 건 2030의 이슈를 제대로 반영해 줄 것, 그리고 2030에게 불리하지 않게 공정한 룰 위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판을 깔아달라는 거지 여성이니까 할당해 줄게, 청년이니까 할당해 줄게 이렇게 할당식으로 자리 나눠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송영길 대표의 이 다음 지방선거 2030 뭐 30% 공천하겠다는 이 나름의 쇄신안이 저는 2030 지지율 하락을 더 가속화시키면 가속화시켰지 이게 와 청년들이 박수치면서 좋아할 일이 아니고요. 대다수의 보통 청년들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했거나 자기 사업하고 있는 청년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정치하는 청년을 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지금의 인기가 있는 건데 우리 주위에 제 친구들 정치 안 하는 친구들이 일반 이 청년들이 정치권에서 활동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괴리감 있게 느껴요. 쟤네는 대체 뭐 먹고 사는 거지? 일은 그렇죠. 해봤나? 그렇죠. 월급을 받아보거나 월급 줘본 적은 있나? 이런 시선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청년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사회생활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세금도 많이 내보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나만의 어떤 탤런트 재능을 가지고 승부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당 생활 조금 하고 이 30% 할당제 받아서 뭐 시의원, 도의원, 구청장 해버리면 동세대 청년들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할 겁니다. 이건 저는 악수라고 봐요. 야,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적이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29살 때 기초의원을 했었잖아요. 네. 제가 무소속이었던 게 좀 득이 됐어요. 만약에 거대 정당 공천 구미에서 했죠. 네네. 구미. 그 거대 정당 공천 받았으면 아까 장해찬 평론가 하신 말씀대로 좀 오히려 청년 세대 또래에서 별로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함정을 좀 파놨다고 보는 게 지방의원 30% 청년 공천이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 뽑습니다. 적어도 2명은 뽑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2명을 공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민주당 지지자예요. 근데 후보들을 다 알고 찍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 후보 중에 가번을 주로 찍어요. 가 쪽으로 표가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 공천한다 해서 30% 줘놓고 대부분 나번으로 배치하는 가능성도 있다. 네, 나번 그건 굉장히 큰 더 욕먹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나번은 누군가 나가야 되니까요. 예.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좀 관록이 있는 후보 같은 경우는 나번을 주고 좀 신인을 가번으로 배치하는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공천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2명을 내서 2명 다 수도권에서 당선되기도 했고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랬다면 다음 지방선거는 저는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갈 수는 없는 지방선거거든요. 그러면 가나번이 나갔을 때 나번은 떨어지기 쉬운 그런 선거인데 과연 그 상황에서도 청년을 가번을 줄 거냐. 이거는 저는 민주당이 악의적인 집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상식적으로 그 부분은 아직 의구심이 크다. 이거고 그리고 공천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하나 예언을 하자면 뭐 종로, 청주 상당 또 어디죠? 안성 여기에 무공천을 하겠다는데 그 지역구에는 이러한 후보들이 나올 겁니다. 무소속인데 파란색 옷 입고 메인 슬로건에 민주 들어가 있는 후보들이 잘하면 난립할 수도 있다. 민주당 표를 노린 민주당 출신이든 아니든 간에 무소속으로 나오긴 했는데 파란색 옷 입고 메인 슬로건에 민주라고 들어가 있는 이 후보들이 난립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정당이 책임을 지고 공천을 하는 게 맞지. 결국에 그런 혼란이라던가 난립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을 하는 건 맞지 않다.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지난 재보선 때도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후보 낼 거냐 말 거냐 논의가 있었고 여러 국민들이 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때도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나와서 사과하고 표로 심판을 받고 물러나든지 아니면 거꾸로 투표에서 또 이겨가지고 극복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당의 도리다. 무공천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도 어떤 분은 국민의힘도 맞불을 놔서 무공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피차 그런 정치 행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당하게 공천을 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30 청년 공천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게요. 민주당의 민주당 기준으로 청년 나이가 45세 아니에요? 만 45세죠. 아직까지 45세잖아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민의힘도 그렇죠. 이거 이제 좀 바뀌지 않을까요? 아니요. 근데 이제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지금 민주당은 40대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41, 2, 3, 4, 5세까지. 그런데 2030 청년만 딱 집어서 오늘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 논의를 거쳤으면 아마 그 부분이 정리가 됐을 건데 좀 너무 급조된 그런 발표 내용이라는 것을 이걸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장해찬 평론가 되게 중요한 얘기 했는데
이게 헛다리 짚은 거다라는 거잖아요. 청년 표심을 겨냥한 선언인데 청년들이 바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이만으로 어떤 특혜를 달라라는 게 청년들의 요구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도 실력으로 당당히 겨룰 수 있도록 그걸 해달라, 공정하게 해달라 이런 거지. 이렇게 되면 또 청년들 중에 누군가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뭐 박성민 그 청와대 뭐예요? 비서관. 그 비서관. 예, 그 좋은 예인데 아마 이제 이런 일을 또 벌리겠다 이런 선언으로 볼 수도 있어서 저는 오늘 성용길 대표의 그 대표의 선언은 오늘 이런저런 면을 보면 역시 또 하나의 실패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혁신안을 내기 전에요. 네. 민주당에서 2030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이거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1월 6일에 선대본 개편한 이후에 여러 메시지나 공약 내기 전에 청년 보장이나 청년 본부에게 무조건 검수받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새 일이 너무 많을 정도로 검수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견을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청년 하는데 만약 좀 깨어있는 2030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이런 할당제 이야기 안 나왔을 겁니다. 예. 뭐 윤미향 의원이나 이렇게 또 이스타에 제명한다는 거. 네. 이스타의 그 이상직 의원 등을 제명하겠다라는 것도 말이에요. 하려면 벌써 했어야죠. 지금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를 벌써 2분이나 했잖아요. 뭐 곽상도 의원도 그렇고 윤희숙 의원, 서초갑의 윤희숙 의원도 그렇고 그렇게 문제가 생기자마자 즉시 스스로 뭐 선언도 하고 당에서 조치를 해서 제명을 했는데 민주당은 계속 버티다가 특히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뭐 죄목이 8개입니다. 8개. 이상직 의원은 1심에서 유죄가 나서 법정 구속까지 된 사람인데도 계속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제명하겠다. 이게 국민들이 이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참 여러 면에서 실패한 오늘 발표가 아닌가